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거인의 정원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커다란 거인이 사람들과 함께 살던 때가 있었어요. 거인은 자신의 정원을 무척 좋아했지요. 내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런데 누가 내 정원에 몰래 들어와 꽃들을 꺾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어쩌지? 안 되겠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렇게 거인은 정원 주변에 높고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거인의 친구가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 구리, 그동안 잘 지냈나? 자네 생각이 나서 자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체리파이를 요리했네. 괜찮다면 우리 집에 와서 체리파이를 먹으며 함께 담소를 나누지 않겠나? 그럼 기다리겠네. 자네의 벗 티미. 내가 좋아하는 체리파이라고? 그럼 오랜만에 티미도 볼 겸 다녀올까?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정원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렇게 울타리를 높게 세웠으니 함부로 들어오진 못할 거야. 거인은 정원 걱정을 하면서 길을 떠났지요. 거인이 친구 집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정원 울타리에 생긴 구멍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지요. 우와,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네. 얘들아, 여기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그 소리를 듣고 몇 명의 아이들이 울타리 구멍 틈 사이로 모이더니 거인이 그토록 아끼던 정원으로 모두 들어왔어요. 우와, 거인이 사는 집이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 줄이야. 그날부터 여자아이와 친구들은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지요.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또 몇 주, 몇 년이 지나갔지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날 동안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인의 정원에서 뛰어놀았어요. 거인은 드디어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드디어 집에 다 왔군. 어서 빨리 내 정원을 봐야겠어. 무사히 잘 있는지 말이야. 그때였어요. 정원에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거인은 깜짝 놀랐지요. 정원에 도착한 거인은 아이들을 보자 화가 나 큰 소리로 호통쳤어요. 대체 내 정원에서 뭐 뜨라는 게야? 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 없으니 당장 나가! 아이들은 거인의 호통에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어요. 매우 화가 난 거인은 나무 울타리를 몽땅 뽑아버리고 튼튼한 돌들로 다시 담을 세웠지요. 이러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겠지? 거인의 정원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긴 겨울이었지요. 좀처럼 봄이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겨울이 길지? 이러다 내 꽃과 나무들이 모두 얼어 죽고 말겠어. 거인은 온기가 사라져 황량해진 정원을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거인의 정원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이 녀석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들어오다니 혼쭐을 내주겠어. 거인은 쿵쿵대며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정원 한편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싹들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거인은 잠시 화를 참고 아이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또 한 아이가 나무 쪽으로 뛰어가자 나무의 마른 가지마다 꽃들이 피어났지요. 그제서야 거인의 꽁꽁한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거인 아저씨다! 거인을 발견한 아이들이 주춤하며 놀랐어요. 하지만 거인은 생기 넘치는 정원의 모습을 다시 보자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이제 내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아. 거인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안심하며 즐겁게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떠나갔던 새들과 나비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다시 정원으로 찾아왔지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거인의 정원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온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거인은 행복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한 집에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집을 나서며 아기 염소들에게 말했지요. 얘들아, 엄마는 장에 다녀올 테니 늑대를 조심하렴. 늑대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아기 염소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염소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얼마 후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 목소리를 들은 아기 염소들이 말하였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훨씬 부드럽고 예쁜걸? 그 말을 들은 늑대는 곧장 가게로 달려갔어요. 분필 주세요, 분필. 분필을 쿵쿵 빻아서 한 입에 꿀꺽 삼키자 늑대의 거친 목소리가 부드럽게 변했지요. 늑대가 다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하지만 문틈 사이로 늑대의 시커먼 발이 보였지요. 이것도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발은 눈처럼 새하얗다고. 늑대는 또다시 가게로 뛰어갔어요. 밀가루 주세요, 밀가루. 밀가루를 발에 솔솔 뿌리자 발이 하얘졌지요. 늑대가 다시 문을 쾅쾅쾅 두드렸어요. 엄마다. 문 열어라. 고운 목소리에 하얀 발. 아기 염소들은 드디어 엄마가 온 줄 알았어요. 엄마다! 아기 염소들은 활짝 문을 열었답니다. 으아! 늑대다! 깜짝 놀란 아기 염소들은 집안 곳곳으로 흩어져 허둥지둥 숨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아기 염소를 한 마리씩 찾아 꿀꺽꿀꺽 통째로 삼켰지요.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막내 염소는 들키지 않았어요. 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엉망이 된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들아, 어디 있니? 엄마 염소가 눈물을 흘리며 아가들을 찾고 있던 그때 벽시계 문이 열리고 막내 염소가 폴짝 뛰어나왔어요. 엄마, 늑대가 모두 잡아먹어버렸어요. 엄마 염소와 막내 염소는 늑대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쿨쿨 자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지요. 엄마 염소가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가르자 아기 염소들이 한 마리씩 튀어나왔어요. 얘들아, 어서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오렴. 아기 염소들은 영차 영차 열심히 돌멩이를 옮겨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 뱃속에 돌멩이를 넣고 꿰매었지요. 잠시 후 실컷 자고 일어난 늑대는 목이 말라 우물로 갔어요. 늑대가 걸을 때마다 뱃속에서 돌멩이들이 달그락 달그락 거렸어요. 아이고 배불러.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늑대가 우물 안으로 몸을 굽힌 순간 풍덩! 늑대는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마음씨 착한 양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에 마음씨 착한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양을 떠올리면 곱슬곱슬하고 풍성한 털이 생각나지요? 하지만 옛날의 양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대요. 털이 밋밋하고 매끈했거든요.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따스한 햇볕과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진 양이 중얼거렸지요. 이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다른 숲으로 나들이나 가볼까? 양이 봄볕을 맞으며 즐겁게 숲길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저 멀리서 무시무시한 사자와 늑대가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쩜 좋아, 빨리 숨어야겠어. 양은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당장 잡아먹힐 텐데. 양은 두려움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사자와 늑대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를 빌었지요. 다행히도 사자와 늑대가 지나가고 양은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했어요. 휴, 들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나처럼 작고 약한 동물들에게 이 숲은 너무 위험해. 저들이 없는 곳에서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아, 그렇지. 그분이라면 내 소원을 들어주실지 몰라. 양은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더 깊은 숲속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답니다. 한참을 걸어온 양은 드디어 산신령님을 만났어요.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오, 양이로구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산신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저는 넓고 푸른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처럼 작고 연약한 동물도 걱정 없이 숲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지금 숲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냐? 산신령님은 양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네, 힘없는 저는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피해 늘 숨어 다녀야만 해요. 그러니 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리도 딱할 수가. 그럼 너에게 저 맹수들과 같은 날카로운 이빨과 무시무시한 발톱을 주면 되겠느냐? 산신령님의 말을 가만히 듣던 양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다른 동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독사처럼 몸에 독을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몸에 독이 있으면 맹수들이 널 잡아먹지 못할 터인데.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아무도 절 공격하거나 잡아먹진 못하겠죠. 하지만 모두들 저를 무서워하고 멀리하게 될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라. 양의 말을 들은 산신령님은 크게 감동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너의 몸을 조금 변화시켜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방법도 있단다. 사람들이 너를 보호해준다면 맹수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닐 일도 없을 테고 말이다. 산신령님의 말을 들은 양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되물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처럼 약하고 힘없는 동물을 보살펴 줄까요? 너의 몸을 이렇게 조금만 변신시키면 펑! 산신령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밋밋하고 매끈했던 털이 몽글몽글하고 풍성한 털로 바뀌었지요. 양은 자신의 커진 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제 몸이 엄청 커졌네요. 내 몸이 커진 것이 아니라 털이 곱슬곱슬하게 풍성해진 거란다. 이제부터 너는 그 두껍고 포근한 털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된단다. 알았지?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하고 좋은 털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너를 정성껏 돌봐줄 것이야. 그제야 산신령님의 참뜻을 깨달은 양은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앞으로도 다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될게요. 그 후로 양은 사람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마음껏 들판을 뛰놀며 살게 되었답니다.